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커피 한 잔 값과 같은 단돈 2만 원으로 소중한 무릎 연골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무릎 관절 주사를 맞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쓸 계획이라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여러분이 매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절약하게 해줄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이미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건강한 두 다리를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딜런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약산업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의학적 비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돈 2만 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무릎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저렴한 방법이 있다면 왜 아무도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너무도 안타깝게도 단순합니다. 2만 원짜리 재료를 파는 데는 이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통제, 관절주사, 인공관절 수술에는 수십억 원의 이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다음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루가 연어보다 오메가3 함량이 80배나 높다는 사실, 오메가3을 먹는 사람의 90%가 황금 시간을 몰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 60도 섭씨의 온도가 부엌에서 보충제를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비밀, 관절 주사가 장기적으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고령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만든 3개월 실천 공식입니다. 저는 하룻밤 사이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마라톤을 뛰게 된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제가 안내하는 방법을 정확히 따른다면 3개월 후 여러분은 공원에서 편안히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없이 움직이며 무엇보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장기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결심이 바로 건강한 두 다리를 되찾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루는 바로 참깨 가루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무릎 통증을 유지하는데 얼마를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약 봉지를 가득 들고 진료실을 나서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약 봉지는 무거워지지만 지갑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매달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병원에서 맞는 관절 주사 한 번의 비용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3개월에 한 번 맞다가 점점 2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심지어는 2주에 한 번으로 간격이 줄어듭니다. 계산해보면 1년 관절 주사 비용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진료비, 검사비, 진통제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습니까? 비용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입원 기간과 수개월에 걸친 재활치료, 그리고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관절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 수술이 마지막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그 지경까지 가야 할까요? 이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00g짜리 참깨의 가루 한 봉지는 약 5,000원에서 8,000원이면 충분하며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사용 비용은 약 2만 원, 외식 한 끼 값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만 보고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절 주사는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증상만 가릴 뿐이며 효과가 사라지면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반복 주사는 오히려 뼈 구조를 약화시키고 연골을 얇게 만들어 보호하려던 관절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참깨의 오메가3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장하지 않고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는 만성염증의 뿌리를 차단합니다. 이는 경보음을 끄는 것과 불을 직접 끄는 것의 차이입니다. 효과는 2주에서 3주 후 서서히 나타나지만 한번 개선되기 시작하면 의존이나 용량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같은 한 봉지의 참깨의 가루라도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황금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긴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은 섭취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오메가3이 여러분의 무릎 관절까지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가 비어 있어 흡수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깨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 즉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흡수하려면 우리 몸에는 담즙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소장으로 흘러가며 세제처럼 기름 방울을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 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담즙이 배가 부르고 위와 장이 활발히 활동할 때에만 강하게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공복에 참깨의 가루를 마시면 몸에는 이 귀한 오메가3을 처리할 충분한 담즙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흡수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 배출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병이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섭취했을 때 오메가3의 흡수율은 공복에 비해 2배에서 3배까지 높았습니다. 이는 식후에 한 숟가락을 마시면 실제로 무릎 관절에 도달하는 오메가3의 양이 공복에 마실 때보다 3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식사 후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권합니다. 아침은 밤새 휴식을 취한 뒤 몸이 영양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약 15분에서 30분 이내에 참깨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바로 드십시오. 너무 오래 두지 마십시오. 한두 시간이 지나면 소화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흡수 효과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참깨 가루를 뜨거운 음식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소한 참깨 수프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죽 위에 참깨 가루를 뿌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깨의 영양 가치를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은 열에 매우 민감한 성분입니다.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오메가3의 분자 구조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산화라고 불리며 좋은 지방이 손상된 지방으로 변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항염 효과를 잃을 뿐 아니라 체내 염증과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자유 라디칼의 근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보약을 독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한 참깨국이나 찜 요리에 참깨를 넣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맛은 훌륭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음식들은 더 이상 무릎 관절에 치료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화된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더 악화시켜 처음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참깨의 가루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두유와 섞어 드셔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컵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오메가3의 구조와 효능이 그대로 유지되며 따뜻한 액체가 가루를 잘 녹여 마시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여기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 대신 두유에 타면 고소한 맛이 훨씬 살아나서 마시기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참깨 가루가 퍽퍽하고 삼키기 어렵다고 느끼던 분들도 따뜻한 두유에 타면 매우 맛있게 느껴져 매일 마시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설탕이나 꿀을 절대 추가하지 마십시오. 관절 문제와 혈당 문제를 함께 가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참가의 가루의 선택과 보관입니다.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대부분은 이미 산화된 참가의 가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참깨는 통째로는 안정적이지만 가루로 분쇄되는 순간 산화가 빠르게 시작됩니다. 공기, 빛, 온도는 모두 오메가3의 적입니다. 실온에 며칠만 두어도 영향은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문 즉시 분쇄한 신선한 참깨의 가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입 후에는 일주일 분량씩 나누어 냉동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 바로 다시 넣으십시오. 비린내나 탄 냄새가 나면 이미 상한 것이므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한 스푼이 효과가 있다면 두세 스푼을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오해입니다. 보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에는 안전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체는 하루에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메가3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깨 가루 한 스푼, 약 10.15g이면 성인에게 필요한 오메가3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이보다 많이 섭취하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양은 배출될 뿐이며 그저 낭비가 됩니다. 더 나아가 과도한 오메가3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오메가3 오일은 자연스러운 완화 작용이 있어 과량 섭취하면 변이 묽어지고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적정량에서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하거나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거나 쉽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루 한 스푼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용량을 3개월간 꾸준히 유지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고 성급히 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오메가3은 체내에 축적되며 장기적인 한겸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깨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참깨를 매일 즐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참깨 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두유 한 컵에 섞는 것입니다. 만약 맛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천연 바닐라 추출물을 몇 방울만 추가해 보십시오. 향이 부드러워지면서도 오메가3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소량의 바다소금과 계피 가루를 약간 넣어 따뜻한 참깨 라테를 만들어도 좋으며 특히 겨울철에 잘 어울립니다. 참깨 스무디는 직접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믹서에 잘 익은 바나나 1개, 참깨 한 스푼, 무가당 두유 1컵, 가능하다면 베이비 시금치 한 줌을 넣고 30초간 곱게 갈아보십시오. 오메가3,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이 풍부한 녹색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바나나가 참깨의 맛을 완전히 덮어주어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드는 참깨의 우유도 매우 간단합니다. 통참깨 100g을 찬물에 하룻밤 불린 뒤 다음날 물을 버리고 깨끗이 씻습니다. 참깨를 믹서에 넣고 정수물 500ml를 함께 넣어 2-3분간 고속으로 갈아줍니다. 면포나 고운 채로 걸러 찌꺼기를 제거하면 약 400ml의 신선한 참깨의 우유가 완성됩니다. 냉장 보관 시이 3일 정도 유지됩니다. 집에서 만든 참깨 우유의 장점은 보존료 증점제, 설탕이 전혀 없고 재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마셔도 되고 커피에 넣거나 스무디, 죽을 만드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걸은 뒤 남은 참깨의 찌꺼기도 버리지 마십시오. 말려서 천연 각질 제거제로 사용하거나 피부 팩 가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참깨를 요리에 사용해도 되나요?
대답은 조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황금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오메가3은 6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됩니다. 따라서 참깨를 넣어 끓이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굽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리가 끝난 뒤 음식의 온도가 60도씨 이하로 식었을 때 참깨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죽, 뜨겁지 않은 상태에 참깨를 뿌려 먹으면 매우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섞어도 좋습니다. 또는 식혀놓은 찐 두부 위에 참깨를 뿌리고 간장과 참기름을 약간 곁들여도 훌륭합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메뉴는 한국식 차가운 참깨의 수프입니다. 참깨를 찬물과 함께 곱게 갈고 흰 된장을 소량 넣은 뒤 약간의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여기에 잘게 썬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넣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면서 오메가3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참깨의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맛이 강한 음식에 섞어 보십시오. 볶은 참깨로 만든 참깨 소스에 생참깨 가루를 소량 섞거나 묽게 푼 고추장 소스에 섞어 데친 채소를 찍어 먹어도 됩니다. 또는 가장 간단하게는 따뜻한 코코아에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코아의 쌉싸름한 맛이 참깨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깨를 먹는 일을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작은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참깨를 좋아하지 않거나 단순히 다른 선택지도 알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무릎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참깨뿐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을 다양하게 선물했고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참깨의 형제들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지능적으로 조합해 무릎 관절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참깨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이라면 아마씨는 여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아마씨의 오메가3 함량은 참깨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아마씨 분말 100g에는 약 23에서 25g의 오메가3이 들어있어 참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마씨의 진짜 특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마씨는 껍질이 매우 단단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통째로 삼키면 영양소가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곱게 갈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참깨와 마찬가지로 갈아 놓은 아마씨는 산화가 매우 빠르므로 냉동 보관하고 분쇄 후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씨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돕는 좋은 소식입니다. 섭취 방법은 참깨와 동일하게 하루 한 스푼을 식후 따뜻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는 참깨, 다음 날은 아마씨처럼 번갈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치아씨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씨드 100g에는 약 18g의 오메가3이 들어있어 참깨나 아마씨보다는 약간 낮지만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씨드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수분 흡수력입니다. 물에 담그면 원래 크기의 10에서 12배까지 팽창해 투명한 젤 형태가 됩니다. 이 젤은 장을 부드럽게 윤활해 소화를 돕고 변비가 잦은 고령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오메가3 외에도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등 뼈와 관절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치아씨드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을 15분 정도 불려 물과 함께 마시거나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에 넣어도 됩니다. 다만 수분을 강하게 흡수하므로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셔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 중 오메가3 함량의 왕은 호두입니다. 약 30g의 호두 한 줌에는 약 3g의 오메가3이 들어있으며 별도의 분쇄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풍부해 연골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관절염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아 한 줌에 약 200kcal로 작은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체중 관리는 무릎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하루 5에서 7조각 정도를 권장하며 식용유나 고기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작은 팁 하나를 드리자면 호두를 하룻밤 물에 담가두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 줄어들어 소화와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생선 기름이 참깨보다 더 좋은가요? 답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생선 오메가3의 장점은 EPA와 DHA 형태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전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식물성 오메가3인 ALA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환율은 약 외서 10%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선 기름이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유럽과 북미의 임상 연구에서도 관절 염증 감소 속도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비린내로 인한 메스꺼움, 중금속 축적에 대한 우려, 높은 가격, 그리고 산화 위험입니다. 고품질 제품은 정제 과정을 거치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중금속 걱정이 없고 냄새도 없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낮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EPA와 DHA 축적량은 충분해 관절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장기 연구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관절 건강은 생선 기름 섭취자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섭취하고 매일 참깨나 아마씨를 보충하십시오. 단순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을 원한다면 참깨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전략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 오메가3 공급원을 순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틀은 참깨, 이틀은 아마씨, 이틀은 호두, 하루는 등푸른 생선을 먹는 주간 순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오메가3 형태와 함께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유에 참가에 한 스푼을 타고 호두 몇 조각을 곁들이면 총 오메가3 섭취량이 늘고 서로의 흡수를 돕습니다. 호두의 비타민 E는 참가의 오메가3가 체내에서 산화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메가3은 다른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보다 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혹은 살코기가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오메가3을 혈액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깨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무릎 관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참깨는 한겸 영양식단이라는 더 큰 그림 속의 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참깨를 먹으면서 식습관을 엉망으로 유지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무릎 관절 건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체적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른 영양소들과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관절을 위한 놀라운 비타민이지만 특히 햇빛 노출이 적은 고령자에게서 결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뿐 아니라 관절 부위에서 직접적인 한겸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이나 늦은 오후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고등어,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특히 노른자,
그리고 목이버섯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칼슘 보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한 녹색 채소, 예를 들어 청경채, 근대, 시금치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잘 흡수되며 동물성 우유에 들어있는 포화지방도 함께 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부, 볶은 참깨, 아몬드 역시 훌륭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성인의 하루 목표 섭취량은 약 1000mg에서 1200mg입니다. 비타민 K2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비밀입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혈관이 아니라 뼈로 정확히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 나토, 자연 발효 치즈 같은 발효식품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매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마그네슘은 자주 간과되지만 근육과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통증, 뼈 약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 견과류와 씨앗류, 순수 코코아, 바나나는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하루 필요량은 약 300mg에서 400mg입니다. 콜라겐과 젤라틴도 관절 연골을 훌륭하게 지원합니다. 닭뼈나 소뼈를 오래 끓인 뼈 육수에는 천연 콜라겐과 젤라틴이 풍부합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뼈 육수 한 그릇을 마시는 것은 맛도 좋고 연골 재생을 위한 재료를 몸에 공급해 줍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싶다면 반드시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해로운 것은 정제당과 당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설탕은 비만을 유발해 무릎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 염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생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관절염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흰 설탕뿐 아니라 고과당 옥수수 시럽, 탄산음료, 과자, 그리고 병에 든 각종 소스에 들어있는 숨은 당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설탕이 앞에 3가지 성분 안에 들어있다면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역시 위험한 적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오메가6이 과도하게 많은 정제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 또는 2대1이지만 현대 식단에서는 이 비율이 20대1, 심지어 30대1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술 역시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조직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싶다면 술은 가능한 한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소량의 적포도주 한 잔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의 튀김 과정은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며 이는 염증과 조직 노화를 촉진합니다. 튀김 대신 찌기, 삶기, 끓이기, 낮은 온도의 구이를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 지중해식 식단이 관절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방식입니다. 기본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매일 다양하게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하루 최소 5가지 이상의 채소와 과일, 진한 녹색 채소, 십자화과 채소, 토마토, 파프리카, 단호박을 포함하십시오. 과일은 적당량으로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위주로 드십시오. 정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십시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를 선택하십시오. 콩류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콩, 녹두, 렌틸콩, 병아리콩을 활용하십시오. 지방의 주된 공급원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며 낮은 온도에서 또는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생선과 해산물은 주 2, 3회,
특히 기름진 생선을 중심으로 섭취하십시오. 가금류와 달걀은 적당히, 붉은 고기는 주일 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대신 발효된 요거트와 치즈를 선택하십시오. 견과류와 씨앗류는 매일 소량씩, 향신료는 강황, 생강, 마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모두 강력한 한겸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건강에서 종종 잊히는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관절 연골의 70%에서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연골이 딱딱해지고 완충 능력을 잃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관절액도 끈적해져 움직일 때 마찰이 증가합니다. 하루 최소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더운 날씨이거나 활동량이 많다면 더 필요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충분히 마신 것입니다. 색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령자일수록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매 식사 전 한 잔, 잠들기 전 소량의 물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처리하지 못해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녹차, 생강차, 따뜻한 레몬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 공급과 함께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커피나 홍차는 과도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습니다.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는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참깨를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전반적인 영양 전략과 함께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염증과 퇴행으로부터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여러분의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값비싼 보조제나 어떤 주사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헬스장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운동을 아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이 운동은 제가 모든 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운동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둡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완전히 곧게 편 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유지합니다. 아래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후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씩 실시하고 1분 휴식 후 같은 동작을 2회 더 반복합니다. 총 3세트입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근육군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호주 연구에 따르면 대퇴사두근의 힘을 10%만 늘려도 무릎 통증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직접적인 하중이 가해지지 않고 모든 부담을 근육이 담당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두 번째 운동, 무릎 누르기. 침대나 운동 매트 위에 바로 누워 두 다리를 곧게 펴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 넣습니다. 무릎을 수건 쪽으로 천천히 누르며 무릎과 바닥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없애보십시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5초간 유지한 뒤 힘을 풉니다. 각 다리마다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세 번째 운동, 발목 굽혔다 펴기. 같은 자세에서 발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누릅니다.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는 동작과 비슷합니다. 각 다리마다 20회씩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발목 운동이지만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하고 무릎 관절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운동, 옆으로 누워 다리 들어 올리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곧게 펴고 위쪽 다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살짝 구부립니다. 아래쪽 다리를 약 15에서 20cm 들어 올려 3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좌우 각각 10회씩 2세트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해 보행 시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1단계 운동 일정,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실시하십시오. 처음 4주간 유지합니다. 4주 후 통증이 사라지고
동작이 편해졌다면 이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기본 동작에 익숙해지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단계 운동은 체중을 일부 사용하는 동작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 근력을 키워줍니다. 첫 번째 운동, 벽에 기대 반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은 벽에서 약 30cm 떨어뜨리고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등을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내려갑니다. 아직 힘들다면 평행에 가깝게만 내려도 됩니다. 10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일어섭니다. 5회씩 2세트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벽이 등을 지지해 균형을 잃을 위험을 줄이면서도 다리 근육이 몸을 지탱하고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를 모두 사용하는 복합 운동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깊이를 줄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이지 깊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운동, 낮은 계단 오르기. 높이 15에서 20cm 정도의 낮은 계단이나 튼튼한 발판을 준비합니다. 한쪽 발을 올려 체중을 실어 완전히 올라서고 반대쪽 발은 살짝만 닿게 합니다. 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각 다리마다 8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계단 오르기를 모방한 일상 기능 운동입니다. 낮은 높이로 연습하면 과도한 부담 없이 필요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이 운동에서는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기만 하십시오. 내려오는 동작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올라간 뒤 방향을 바꿔 다시 오르거나 내려올 때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십시오. 세 번째 운동, 한 발로 서기.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이나 테이블 옆에 서서 필요하면 가볍게 짚으십시오.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발로 30초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쉽다면 지지 없이 시도해 보십시오. 각 다리마다 3회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과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고령자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은 65세 이상에서 심각한 부상과 운동 능력 상실의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 운동, 뒤로 걷기. 복도나 넓은 방처럼 안전한 공간에서 천천히 뒤로 10걸음 걷고 돌아옵니다. 5호에 반복합니다. 뒤로 걷기는 일반 보행보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더 강하게 활성화하면서도 무릎에는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2단계 운동 일정, 주 5일 운동하고 2일 휴식합니다. 휴식일은 연속되지 않게 하십시오. 6에서 8주간 유지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미 기초 체력이 있고 무릎 관절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더 많은 근력과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운동, 조절된 풀 스쿼트.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내려가며 허리를 곧게 유지하고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합니다. 편안한 범위까지 내려간 뒤 이상적으로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한 위치에서 1초 유지 후 천천히 올라옵니다. 12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스쿼트는 하체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으로 하체 운동의 왕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은 항상 발끝 방향을 향해야 하며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체중은 발꿈치가 아닌 뒤꿈치에 실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리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운동, 정적인 런지.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쪽 발을 크게 앞으로 내딛습니다. 뒷다리 무릎이 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천천히 몸을 낮추고 앞다리 무릎은 90도로 굽힙니다. 다시 밀어 올려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각 다리마다 10회씩 2세트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근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흔히 뻣뻣해진 고관절 굴곡근의 유연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앞쪽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하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지 말고 곧게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운동, 덤벨을 들고 높은 계단 오르기. 이 단계의 계단 오르기와 동일하지만 높이 30에서 40cm의 발판을 사용하고 양손에 1에서 2kg의 가벼운 덤벨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다리마다 12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무게는 무브와 동작을 완전히 숙달한 후에만 추가하십시오. 3단계 운동 일정, 주사에서 5일 실시하며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십시오. 이는 평생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심해 1단계 운동조차 힘들다면 물속 운동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물은 체중의 최대 90%까지 지탱해 주어 무릎에 거의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물속 걷기,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얕은 수영장에서 15에서 20분간 앞뒤로 걸으십시오. 물의 저항이 자연스러운 부하를 만들어 통증 없이 근력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십시오. 물속 다리 굽혔다 펴기,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거나 잡고 다리를 물에 늘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굽혔다 펴십시오. 각 다리마다 20호에 실시합니다. 물속 자전거 동작,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고 튜브나 구명조끼로 몸을 띄운 채 자전거를 타듯 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이는 무릎에 완전히 안전한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속 운동은 주 2에서 3회, 한 번에 30에서 45분 실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몇 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느끼며 이후 육상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가치 있는 지식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2만 원짜리 참깨의 비밀에서부터 치명적인 사용 실수, 전반적인 영양 전략, 과학적인 운동 방법까지 저는 단 하나의 비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일시적인 치료에 의존할 수도 있고 오늘 바로 2만 원짜리 참가의 한 봉지와 변화에 대한 결심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신 걸어갈 수는 없지만 가장 명확한 길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중한 의학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관절염의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리는 언제나 든든하며 에너지 넘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